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산불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잇따라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예.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죠. 네, 저도 그날 재난 문자를 한 2번인가 네, 받은 것 맞아요. 같아요.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 지난 13일이었는데요. 고양시 덕은동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 예. 가까운 서울 지역까지 이 검은 연기가 퍼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었는데 이 불은 처음에 한 공장 건물에서 시작을 해서 인근 야산으로 번져서 진화에만 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네. 당시에 강풍이 불면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바람에 진화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같은 날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에 불이 나면서 인근에 있는 북한산으로 번지기도 했고요. 예. 또 인천에서는 장수산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임야 9천여 제곱미터가 타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만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이렇게 산불이 발생한 건데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왜 이렇게 유독 산불이 많이 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올해 들어서 지난달 21일까지 발생한 산불이 모두 142건, 142건입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이 한 62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뭐 2배가 넘는 수치로 많이 발생을 한 건데 네. 특히 1월에 이 산불 건수가 많았습니다. 올겨울에 특히 눈이 굉장히 적게 왔잖아요. 네. 이렇게 강수량이나 적설량이 감소를 하면서 1월에만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예년 평균보다 3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 실제 수치로도 산불이 많이 발생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철에 좀 눈이 적게 온 것도 있지만 요새 유난히 날씨가 좀 건조하잖아요. 네. 이런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조한 날씨는 산불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 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숲에서 연료 수분 함량을 관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 숲의 연료 수분이 20%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가 보통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홍릉숲의 연료 수분이 2월 초에 한 20%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3주 만에 14.7%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산불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이 최근에 이렇게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숲이 말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산불 위험 지수도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산불 위험 지수는 낮음부터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4단계로 나뉩니다. 네. 현재는 이 전국 평균 위험 지수가 높음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아마 이번 달부터 기온이 더 오르고 또 건조주의보도 더 내려질 것으로 보이면서 높음 단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가을에 산불 조심해라 이런 표어들 많이 본 네. 것 같은데 요새는 봄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지난해만 봐도 네. 1년 동안 일어난 산불의 66%가 1월에서 4월, 그러니까 조금 늦은 겨울에서 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까지 산불이 종종 발생을 하고 예. 있다고 해서요. 이제는 뭐 4개월 내내 이 산불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 일어난 산불을 보면은 일반 주거 지역이나 뭐 상가에서 일어난 그런 네. 불들이 산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주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이 요즘 같은 3월에 일어나는 산불은 이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고요. 또 이 산에 가는 사람이 늘면서 산에서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예. 뭐 담뱃불을 붙인다거나 이런 걸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특히 요즘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있는 시즌이라서 논밭에서 시작되는 산불이 많은 건데요. 날씨까지 건조하니까 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또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건축물에서 일어난 불이 바람을 타고 산불이 되는 경우도 뭐 종종 볼 수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묘객이나 등산객들이 입산을 늘게 많이 하면서 예. 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이 봄철이 끝날 때까지 네. 탐방로를 통제를 한다거나 아.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아예 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군요. 네. 뿐만 아니라 뭐 고속도로 지날 때 담배꽁초 버린다거나 그렇죠. 산에 갈 때 라이터 갖고 가는 행위는 좀 막아야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예. 네. 자, 그러면 예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뭐
이런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는 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이 농가에서는 이 화재 위험이 있는 행동들이 어떤 건지 인지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 사전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산불 위험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전국 시군구의 이 상세한 산불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서 얼마나 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만약에 산불이 날 경우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예. 실수로 산불을 냈다 하더라도 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있으면 식목일이잖아요. 네. 더 이상 산불 소식 없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이 20대와 70대 이상 노령층에서 예. 조울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기사를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이 네. 20대와 70대, 그러니까 극과 극의 연령대에서 조울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86,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예. 나이별로 봤을 때는 이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요. 아. 그 다음이 이 20대 그리고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율이 조금 이제 눈에 띄는데 네. 70대 환자의 경우는 연평균 12%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전체 조울증 진료 환자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한 4.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훨씬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있겠죠. 네. 보시면 이 20대의 경우도 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연평균 8.3%씩 늘어나면서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증가율인데 왜 이렇게 20대와 70대에서 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뭐 분석하기로는 이 70대의 경우는 노년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질병이 늘어나게 되니까 조금 이 정신적인 아. 이 고통도 더해지게 되는 거고요. 예. 또 이 죽음에 대한 우려라던가 이런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조울증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고요. 또 20대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 학업이나 예. 취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 극단적인 경쟁 상황이 항상 놓여 있다 보니까 이 환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보통 이 조울증 하면 극단적인 감정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증상이다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조울증을 양극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예. 말 그대로 이 흥분 상태인 조증과 이 우울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우울증, 이 두 증상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네.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쉽게 흥분하고 또 밤을 새워도 피로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흥분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우울 증상이 나타나면 만사가 귀찮고 또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을 내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우울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 시도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기분이 들뜨다가 가라앉기도 하고 보통 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조울증 환자의 경우는 감정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아도 스스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네. 뭐 대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조울증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둘 다 병행하는 게 좋은데요. 예. 우선 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어느 기간 동안은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을 복용을 하고요. 예. 여기 이제 면담과 같이 심리 치료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네. 이 특히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는 숫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 환자 수가 훨씬 많다고 추정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 예. 그런데 이 한 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치고 나면 조울증은 재발 빈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증상이 조금 의심된다거나 내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혹은 예. 주변에서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네. 증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적인 집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들도 그렇게 많다고 네. 하니까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도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